자기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단어 뜻대로 그거예요. 법인이 자기, 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주식입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양도를 하는 건데 어떤 대표님들 좀 오해가 있으신 게 그냥 양도계약서 써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자기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법적인 절차들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간 양도하는 거랑 다르게 다른 절차들과 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담당 세무사님이랑 법무사님이랑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요, 자기 주식이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 저희 작년에 걸쳐서 계속 이슈가 좀 있었죠. 자기 주식, 후 주식 소각. 저희가 편하게 이익 소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거에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랑 별개로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냥 자기 주식 자체를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자기 주식이 왜 발생하는지. 자, 우리가 자기 주식 발생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지금은 컨설팅, 어떤 솔루션의 일환으로 일부러 자기 주식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법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 주식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된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네, 그거랑 그냥 상관없이 보편적인 자기 주식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솔루션으로 일부러 자기 주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그냥 동업하시다가 한 분을 엑싯을 시켜야 되는데 엑싯을 시킬 방법이 조금 모호한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다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상장 가치 평가를 해보니 가치가 너무 높아서 매입 자금이 좀 부족하고, 그죠? 근데 법인에는 돈이 있고, 그래서 법인 돈으로 조금 사서 엑싯을 해줄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두 분이서 동업을 하시다가 한 분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는 대표님이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분 거를 살려고 봤더니 주식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데 법인에는 돈이 있어. 그래서 법인의 주식을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가게끔. 이분이 빠져나가게끔. 자, 자기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단어 뜻대로 그거예요. 법인이 자기, 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주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도가 일어나게 되면요. 주주 1이 50%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을 한 주식회사 뿅뿅뿅 이 50%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주주가 주주 명부를 보게 되면은 홍길동 앤드 주식회사 홍길동 요렇게 들어오겠죠. 법인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표님들이 자기 주식하는 것도 결국은 양도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과 법인 간의 양도를 하는 건데 어떤 대표님들 좀 오해가 있으신 게 그냥 양도계약서 써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자기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법적인 절차들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간 양도하는 거랑 다르게 다른 절차들과 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담당 세무사님이랑 법무사님이랑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내가 A가 B한테 파는 개인 간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계약서 쓰고 양도를 하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예. 그렇게 해서 주주 구성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자, 근데 우리 자기 주식에 대한 특징이 있죠? 자기 주식은 내가 내 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권이랑 의결권이 없어요. 내가 내 거를 받아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의결권도 없죠. 어떤 주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내 거에 대해서 손을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이랑 의결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자 감자에 대한 그런 참여권 이런 것들이 없기는 한데 배당이랑 의결권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50% 가지고 있었던 이 주주 1번 분이 그냥 100% 경영권을 확보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에는 주식 50% 가지고 50%밖에 행사를 못했었는데 나에 대한 의견을 근데 지금은 50% 가지고 있지만 내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영권을 확보를 했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행위들을 해서 처분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우리 조정계산서에 보면은 요런 그 주주 명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 주식의 변동 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이제 달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인적사항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예, 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주식 명세서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주식 명세서에 밑에 자기 주식에 대한 언급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으면 됐었던 거였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이게 21년도 개정이 되면서요. 밑에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기 주식 수랑 뭐 소각 목적 자기 주식 수, 소각 목적 외 자기 주식 수 이런 걸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로 뭐를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마음에 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뭔가 눈엣 가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사실 해야 된다라고 대표님들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게 50% 배당 의결권이 없는 이 자기 주식을 소각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뤄줘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나가신 주주분이 법인에다가 자기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만 냈죠. 근데 이게 소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배당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배당소득세. 자, 대표님들 세금 많이 내보신 대표님들 이미 아실 거예요. 양도소득세 세율이랑 배당소득세 세율이랑은 굉장히 갭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죠? 배당소득세는 결국 소득세로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표님들이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언젠가 정리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세무적으로도 세무적이지만 어떤 상법 절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롭다고 느껴지고 진행 과정이랑 비용들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세무사 일도 맞는 것 같고 법무사 일도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짬뽕 시키자니까 어디다가 문의를 하지?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저희가 만나보면. 그리고 뭐 그냥 정리만 해야지. 또 나간 주주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 내고 끝났다고 그 주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한 10년 뒤에 우리가 소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갑자기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차익분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간 주주와의 관계 때문에도 이 소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간 주주와의 관계.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다가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됐던 자기 주식 취득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각을 한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소각이 한다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것이냐 실제로 제가 아직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냥 소각이면 소각 딱 정리를 하고 끝내드리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냐라고 이제 문의를 여러 군데를 드려봤는데 한 군데에서 답변이 왔어요. 한 17년 정도 뒤에 소각을 했는데 배당소득세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진행을 해서 경험을 한 건 아니고 건너서 이제 제가 문의를 해갖고 받은 답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숙제가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나간 주주와의 관계들을 해치지 않는 선, 그리고 나갔으니까 연락이 두절됐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감정이 이제 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결국은 해보실 수 있을 건데 뭐 방법 없습니다. 마음 먹고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영리 법인을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 자기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들도 사실 모색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1번, 2번 관계들을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마음먹고 정리를 하시는 방법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크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좀 민감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다뤄드리고 싶은데 이게 모든 법인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유튜브에 되게 세밀하게 다뤄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기주식을 설명을 하면서 이 비영리 법인까지 설명을 쭉 드릴까 하다가 요거까지 하면은 좀 말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고 그거까지는 못 올리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법인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같이 판단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가 정보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오해 소지들, 말 그대로 오해 소지들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 늘 하는 것처럼 전문가랑 같이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궁금하신 사항들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